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1타6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유튜브에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임시완 씨. 제가 그 광고 보면서 겸사겸사 쇼츠를 쭉 내려보는데 네. 유독 눈에 띄는 쇼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과세분배금 파트에서 막 활짝 아주 빵긋 웃으시던데 대체 과세분배금이 뭐길래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ETF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ETF에 관련된 세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데 수익률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명쾌하게 얘기했던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 ETF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과세분배금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ETF의 세금 투자했을 때 세금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네. 이 부분들은 거의들 많이들 아시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ETF가 국내 주식형 ETF냐 아니면 그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애들이냐, 딱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하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품으실 필요가 없는 게, 과거 ETF라는 상품이 우리나라에 2002년 처음 나왔을 때 얘는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지? 라고 할 때 고민했던 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펀드들 혹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 그대로 그 세금 체계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그냥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ETF 200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2002년 첫 상장을 했죠. 상당히 MG한 투자 방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MG 투자법이네요, 이거. 그렇죠. MGTF라고 이제 MG한테 딱 맞는 ETF다. 네.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돌아가면 첫 번째 국내 주식형 ETF라고 분류되는 것들은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추종하는 지수가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을 주거나 혹은 분배를 주는 형태의 ETF여야만 합니다. 받았던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이런 형태의 ETF는 국내 주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국내 주식형 ETF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토탈 리턴 붙은 것들, 네. TR이라고 붙은 것들. 국내 주식도 사고 팔면 세금 내나요? 내죠? 내나요? 금투세? 잠깐만. 금투세? 우리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오면 안 돼. 네. 근데 갑자기 금투세가 큰일 딱 튀어나오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근데 국내 주식을 투자하실 때에도 그 기업들이 배당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배당금이 나올 때 그때는 세금을 내죠. 그렇죠. 원천 징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형 ETF 외의 모든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 모든 ETF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과세라는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보유기간 과세,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 세금 낸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보유한 기간 동안 수익이 나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했을 때 차익이 있죠. 네. 내가 10,000원에 한 주에 10,000원짜리 ETF 샀다가 11,000원에 팔았다. 1,000원 벌었죠?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에 살 때 내 가격은 10,000원이지만 이 ETF는 또 펀드이기도 했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기준가가 있어요. 네. 과표 기준가.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가. 과표 기준가. 그렇죠. 과표 기준가의 차이가 또 있겠죠. 네. 10,000원일 때 과표 기준가, 팔 때의 과표 기준가. 요 두 개의 차이 중에 작은 거에 세금을 낸다. 그거 좀 감사한데요. 작은 거에 낸다는 거. 작은 거에서 좀 기뻤어요. 이 세금이 그러면 똑같은 종목을 사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과표 기준가는 하루에 한 번만 나옵니다. 장중에 10,000원에 살 수도 있고 10,050원에 살 수도 있고 1,100원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표 기준가는 항상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하루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안 나면 안 내는 거죠. 그렇죠.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배금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15.4%를 또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원리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좀 모르는 거 혹은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위클리 커버드 콜 관련해서 이제 막 웃고 있었죠. 예, 그런 경우. 또 그 외에 또 왜 나는 오늘 세금 안 냈지 이번에? 라고 생각할 만큼 좀 의아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기준가의 원리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예,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 미국 S&P 500 ETF랑 위클리 커버드 콜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부터 뭐 현재 기준까지 봤을 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그러실 것 같아서 결과값만 보이게 엑셀 시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종가는 10.1%가 올랐어요. 네.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 과표 기준가는 9%. 9.1%가 올랐습니다. 그럼 세금은 9.1% 쪽으로 내야죠. 그쵸. 이게 이제 원리인데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과표 기준가의 상승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클리 커버콜을 보시게 되면 시장 가격이 있고 또 동일한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시장 종가는 1.08% 올랐습니다. 근데 얘 과표 기준가는 보시면 0원이네요? 0이죠. 그럼 세금 안 내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 팔았을 때. 굿.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얘는 과표 기준가가 오르지 않지? 라고 의문이 드시죠. 자산운용사의 똑똑한 선생님들께서 맞춰주시나요? 저희 그럼 큰일 나요. 국세청이 ETF 내에 들어가 있는 자산에 따라서 얘는 세금을 내는 애 혹은 안 내는 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처럼 그 미국 S&P 500 ETF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사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사실은 세금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과표 기준가에도 다 오롯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S&P 500 ETF의 가격 변동과 과표 기준가의 변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방금 위클리 커버드 콜 예시로 봤을 경우에는 얘는 국내 주식과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인데 콜옵션 매도했을 때 붙는 프리미엄은 장내 파생 상품이어서 세금이 안 나갑니다. 비과세의 영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표 기준가가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저 이거 보니까 위클리 커버드콜 사고 싶어요. 매번 안 내진 않아요. 좀 더 오해하실까봐 또 아우 걱정돼. 일단 현 시점 안 냈잖아요. 그럼 좋은 거죠. 아니 세금이 0원이잖아. 럭키 비키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 ETF를 샀는데 네. 채권 ETF 당연히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로. 근데 시간이 쫙 지나다가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손실을 봤는데 분배금이 나왔다? 네. 그 손실부에 원래 세금 안 내는데 분배금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했죠. 네. 분배금에 그러면 세금 나오겠네. 좀 그러네. 그쵸. 라고 생각하는데 웬일? 계좌를 열어봤더니 세금을 안 냈어요. 손해봤으니까? 감안해줬나? 근데 ETF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다 사는데 이 사람이 손해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슈퍼컴퓨터. 죄송합니다. 과세 유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 유보요? 예. 미뤄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보했다. 세금을 절대 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네. 좋아할 만한 멘트네요.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투자하는 분들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국세청 직원은 아니고요. 계산 방법이 좀 다르고 지급하는 그 시기가 좀 다른 거죠. 부과되는 시기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공모라고 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모두 다 구분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 시점이 다 다르죠. 근데 어떤 상품 ETF가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분배를 안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산을 안 한 시점에서 이 결산 그 기 중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빠졌는데 분배를 한다고 세금 떼어버리면 서운해하니까 일단 밀어줄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나중에 계산을 해야죠. 이 사람이 수익을 나서 수익을 하고 했는 그 부과하기로 했던 보유기간 과세인데 분배금에서 먼저 떼버리면 세금 먼저 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과세를 유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팔 때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차이를 계산할 때 이 유보됐던 과세 유보액을 더해줍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생각보다 차근차근 따라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보람이 있습니다. 굿. 1타 6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이해가 빨라서 뿌듯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전 국민이 ETF라는 그날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